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어요. 그럼 이전에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 수사에 나서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했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의 신청한 지 4일 후에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호주로 출국을 해서 그 호주 대사를 부임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복도깨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죠. 일단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체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한다거나 나는 정치가 어느 편이다 또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요새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끼칠 생각도 없고 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기도 싫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이 법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또 뭐 성숙한 정치 문화를 이룩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은 요새 그 핫한 신임 호주 대사 이종섭 씨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그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좌우 균형을 좀 맞추고자 도입했으니 뭐 사안이 다른데 왜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하냐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뭐 할 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할 말 없는 게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핫한 이슈는 이제 그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출국 금지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수사 외압을 했냐 안 했냐 라는 것들이 또 이제 이 이종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위공무원이다 보니 국방부 장관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했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이종섭 씨에 대해서 어쨌든 피의자 신분이니까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임 호주 대사 발령장이 나온 거죠. 근데 웃긴 게 이제 호주 대사라는 걸 말 그대로 출국을 해서 호주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나가야 되는 출국이 이제 필수적 전제가 되는데 이미 출국 금지가 걸려 있는 범죄 혐의 조사받고 있는 출국 금지 대상자가 이렇게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것이 맞냐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당사자가 내가 수사나 봐야 할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받겠다. 그러니까 출국금지 해제해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출국금지 해제된 상태고 당연히 출국금지 해제됐으니까 이제 호주 가서 아마 그 공관에 부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추미애 씨 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좀 된 쟁점이긴 한데 그 뭐 무단 외출인가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검찰 수사에서 한번 불기소가 나왔었어요. 무혐의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환에 이제 불응하지 않고 해외 출국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놓고 봐서 이종섭 씨나 추미애 씨 아들이나 다 이제 해외에 계시는데 출국 금지가 돼 있다가 해제되고 이제 출국한 거는 이제 이종섭 씨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아래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외에 출국한 거는 추미애 씨 아들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일단 이종섭 씨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전 국방부 장관 지난 4일 이에 대해서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이렇죠.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법무부가 이제 검찰을 주로 관장이긴 하지만은 출입국 관리 본부와 그 다음에 이제 교정본부는 아시죠? 교도소 이 두 가지 기능도 이제 핵심 기능 중에 들어가 있는데 법무부가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수사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 일단 이종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고 증거물 이미 제출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 출석해 조사 응했다고 했다. 출국금지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출국을 하든 입국을 하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을 원래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겠죠. 뭐 징집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권리를 이제 제한하는 조치는 원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어쨌든 법무부의 해명 자체는 이분이 일단은 자료 출처 조사 받고 증거물 이미 제출했으니까 향후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면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아직은 청구나 신청이 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출국을 금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3박 4일 호주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다는 거죠. 호주 대사에 임명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오히려 호주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대사, 일국의 대사가 이제 그 나라에 사실, 그러니까 일국의 대사는 그 귀국을 사실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 대사로 임명된 국가에 머물러서 뭐 위기 상황에 이제 뭐 위기 대응도 하고, 물론 뭐 대사 영사 업무기 당연히 교문 보호도 좀 신경 쓰고 이제 나라의 그런 비상적 어떤 항상 비상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돌아오면은 근무지를 이탈해 버리게 되는 거니까, 사실 아니 그러면 향후 이 이종섭 씨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낳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씨 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그 피의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냥 본인은 이미 그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스스로가 그때 좀 수사가 부실했다. 그러니 너 도정법 위반 피의자로 아직 이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 통보 응하지 않았고 지난날 말 튀르키를 떠나고 아직까지 이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지도 않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애초에 되지도 않았고, 출국 금지가 안 됐으니까 뭐 해제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체포영장 발부 전 단계인 이제 입국시 통보 조치까지는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지명 통보에 수반하는 조치이기도 한데, 일단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피해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는 알리도록 하는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바로 쇠고랑 차서 체포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입국하면은 바로 그 입국 사실이 즉각적으로 수사기는 통보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언제 국내로 돌아올지 우리가 이분의 어떤 계획이나 비행기표를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분이 어쨌든 들어왔을 때는 그 여권에 요새는 다 자동 출입국 심사죠.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해 이분의 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경찰이나 검찰, 이 경우는 이제 검찰이겠죠. 검찰이 통보가 되는 그런 조치인 거예요.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출국 금지를 왜 하냐? 이미 출국 금지를 해준 걸 왜 풀어주냐? 아니면은 그럼 여태까지 출국 금지가 안 되는데 해외에 있다고 하면은 입국시 통보 조치는 왜 하는 거냐? 그 요건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사람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실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실수에 앞서서 법적인 요건들을 명백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그 무슨 전공의 파업 관련 파업을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하여튼 사직 전공의 중에 미필이신 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뭐 요하는 공문이 왔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출국 금지에서 먼저 여러분, 출국 금지가 있고 출국 정지가 있어요. 다시 출국 금지가 있고 출국 정지가 있는데, 아니 금지나 정지나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출국 정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출국 금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국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의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어릴 때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친구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해 가서 국적과리 시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국적 상실이 됐는데,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는 저는 뭐 당연히 한국어를 얘기하고 카톡도 하고 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범죄를 범했다, 그리고 출국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해버리는 건데, 일단 출국 금지부터 봅시다. 일단 이종섭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출국 금지가 됐었어요.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근고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을 정하는 금액이나 벌금이나 추징금 내지 않은 사람, 그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심의위원회 의견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이게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질서 해치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종섭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재판을 받은 거 아니고 징역형 검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벌금 추징 관세 문제도 아니고 양육 문제도 아니고 이제 6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이 6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이익 공공안전 경제 세하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이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제 보시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정확히 나와 있죠. 병역법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병역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국세 포탈 세무조사, 위조 변조 여권, 금감원 감사, 위치 추적 정자장치, 공중보건 위해.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뭐 욕먹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추구식 국가안보 또는 외교 관계를 현재 해칠 염려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거를 봤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일단은 이 이종섭 씨 같은 게 어디에 해당할까 보건데, 일단 병역법에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문제, 뭐 위조 면조 이런 거 당연히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전자장치 부착 안 돼 있고요. 공중보건과 크게 관련 없어 보이고요. 자, 이 13호가 문제인 거죠. 그 밖에 추구식 국가안보 또는 외교안보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애매해요. 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교 관계랑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 안보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 대한민국 최정예인 해병대에서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는 국가 안보 어느 정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규정이긴 한데,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었고 또 그분이 있었을 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제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논평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안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그냥 보시고. 근데 출국 금지를 해제가 됐다는 거죠. 해제를 왜 하냐 볼까요? 법무부 장관은 일단 출국 금지를 했는데 출국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즉시 해제나 즉시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국 요청한 기관의 장, 이 경우는 이제 공수처가 되겠죠.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경우에도 종수처에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효정하고 즉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갔죠.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호주 대사에 이제 외교 대사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발령일이 좀 늦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호주에서 좀 이상하게 국제적으로 좀 이제 망신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 긴급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해당되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출국 금지 사유 뭐였습니까, 여러분? 국가안보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는 건데, 일단 진상규명이 돼야지, 이거는 국방부 장관은 상관없다더라, 뭐 그렇게 진상규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야, 국방부 장관이 진짜 해병대 외압 넣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거나 아니면 이제 불구속이라도 기소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법무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공수처 와서 조사 받았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도 이미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일견 협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수사에 일견 협조를 했으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 안보와 안보를 해칠 염려가 원래 있었다가 없어진 거냐? 좀 애매하죠. 조금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긴 애매해. 근데 진상규명이, 근데 한 번 조사받고 이미 제출했다고 해서 이게 진상규명이 100% 깔끔하게 될 리는 만무하겠죠. 그럼 출국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그거 애매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출국 금지 해놓고 갑자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출국 금지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합니다. 좀 애매해요. 정말 애매하고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은 출국 금지에 죄송합니다, 출입국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출국 금지는 안 하는 게 맞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됐거나 필요 없을 때는 즉시 해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이제 오비일학이라는 거죠. 애초에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사에 임명을 한 것도 다소 조금 그게 맞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수사가 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왜냐면은 뭐 이게 뭐 호주 대사의 어떤 적임자가 그분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좀 뒀다가 아니면은 뭐 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적재적소에 좀 쓰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국 해제 조치를 다시 볼게요. 해제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 소멸, 출국금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묻거나 관련자 지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요청기관이 공수처였죠. 다만 이런 소멸되거나 필요가 없으면 명백한 경우는 즉시 출국금지 해제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출국금지하면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입국을 요청에 통보해야 되고, 추측해서 출국 요청하려면은 뭐 해제 요청서 작성을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문제는 형식적인 이런 절차들이 다 지켜졌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그렇게 출국금지 해놓고 한번 조사하고 이미 제출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 또는 출국금지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손바닥 뒤집듯 판단을 바꾸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무혐의일 수도 있겠죠. 이분이 이제 혐의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없다 이렇게 밝혀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혐의 여부 조사 이런 큰 사건들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런 고위공무원을 조사하라고 만든 곳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닐 텐데, 하여튼 출국 금지를 일단은 풀어줬는데, 이후에 호주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호주에서 와야 되는데 이미 호주에서 임명해 버렸는데 이게 쉽게 올까? 그런 의문들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애초에 출국금지의 대상이 출국금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때까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출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류였으면은 이분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했는데 계속 소환을 안 한다,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체포영장 발부되면은 출국금지도 같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출국금지의 대상 해당되는지, 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이런 13호 국가안보나 외교원과 현저히 해치할 염려가 있냐 문제도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전 법무부 장관 최은미 씨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는 이제 그 만기제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어떤 세무조사 이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종섭 씨와는 다르게 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환 통보 용하지 않았습니다. 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돼. 조사도 안 됐고 이제 자료 제출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당사자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면 나 옛날에 조사 다 받고 무혐의 됐고 이거에 대한 검찰 항고도 기각이 됐는데, 아니 왜 지금 와서 다시 그때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면은 이게 그럼 나는 평생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냐, 나 안 나갈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말이 또 만약 틀린 말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무슨 전 정권에서의 뭐 검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번에 또 정권 바뀌었을 때 수사는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래도 일단 한번 나와 다시 한번 소명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출국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권도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권도영 같은 경우는 소환 통보를 사실 계속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소환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송환 요청이 돼가지고 한국을 오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럼 지금 튀르키예를 출국했다는 이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송환 요청 못하냐 하기가 애매하죠. 사실 어렵죠. 왜냐면은 송환 요청을 하는 것은 즉석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이제 해외 사법 관할에 놓는 사람 우리나라 데려와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냐는 건데, 군형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권도영 씨의 어떤 범죄를 비춰보았을 때는 사실은 좀 송환 요청까지 할 필요성이 좀 적다고도 볼 여지도 있겠죠. 그래야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입국시 통보 요청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입국시 통보 요청은 뭐냐면은 출입국 관리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출국금지 정지 및 입국시 통보에 관련 업무 처리를 지침 네가 대검찰청 예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나 그 법규 명령 시행 규칙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 내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 즉 바꿔 얘기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요새 막 옛날 무슨 래퍼가 이제 부모님이 뉴질랜드로 이제 사기친 돈을 가지고 튀었다. 튀어가지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결국 송환 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송환 요청까지 다 안 된 경우에도 이제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인터폴에 연락을 하게 않지만, 어쨌든 국내 우리나라에 이제 출입국본부 연락을 해가지고 입국하자마자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통보를 요청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여튼 자동 출입국 심사로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스템이 이런 동선 추적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법무부 장관 아들께서 어떤 학업 목적으로 이제 해외 출국했던 것까지는 이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어쨌든 뭐 외국 그날에서 평생 생각이 아니면 대한민국 돌아올 텐데 지금 돌아오는 순간 바로 이제 입국시 통보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대상자 누구냐, 범죄 혐의 수사받고 있는 사람 쭉쭉해가지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입국시 통보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출국금지의 경우에는 더 빡센 요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국가안보, 외교관계,
대놓고 병역법 뭐 재판 받고 있거나 이미 형을 받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인데 입국시 통보 요청은 상대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입국시 통보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이 두 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법률의 근거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시 전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분들이 한국에 왜 외국으로 나갔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저를 포함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해외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어요. 출입국의 자유가 이제 그냥 권리도 아니고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데 그거를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이 있다. 이런 조치들이 애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요건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외국인도 말씀드렸죠. 내국인에 대한 출국 못하게 하는 것은 출국 금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 못하게 만드는 것은 출국 정지예요. 정말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 누구였지? 무슨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건 듣보잡 국가의 고위공무원이 그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을 이제 성추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국적기, 그러니까 우리 국적기 뭐겠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뭐 티웨이 이런 것들, 즉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되는 국적기의 그 기내,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태평양 상호가 나고 있어도 그 기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물리적 영토 자체는 대한민국의 그 땅은 아닌데 어쨌든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에서 이루어졌겠고 그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데 외국인이 피해자죠. 성추행 피해자였는데 하여튼 뭐 엉덩이를 만졌다나 뭐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출국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출국 정지가 돼버린 경우 같은 게 약간 요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준용을, 그러니까 원용을 하고 있고 다 내국인이면 출국 금지, 외국인이면 출국 정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추행이 됐을 때 하여튼 그 외국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무슨 행사 참석하려고 왔었는데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바로 그냥 출국 정지를 걸어버린 거예요, 법무부에서. 근데 결국 이 고위공무원은 정말 나쁘게도 출국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사는 일단 받았고요. 조사받고 보통 요새 여러분 아직 조사받고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닌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제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초범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벌금이 나오는데 이제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 외국인이 빨리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고 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미리 벌금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도 받고 자백하고 뭐 사과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합의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될 벌금 이상을 그냥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계속 한국에 붙잡아 보더라도 왜냐니까 제가 알고 법정형에 해당하는 그 벌금까지 다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은 이미 사실상 끝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재판을 끝나고 아마 이 사람이 정식 재판 청구 이의 신청 안 할 테니까 그 벌금이 딱 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출국 정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국 정지가 풀리고 그 외국 공무원이 도망치듯 해외로 도망갔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씁쓸하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촉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없는데 그 이종섭 씨가 이제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황은 달라요. 상황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출국 금지 정지 이런 개념이 있어서는 사실은 이 호주 대사 임명한 이분이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또 이제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불기소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양쪽 모두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수사기관이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는 공인들이나 이런 그런 부분 경우에는 국민의 이런 알 권리나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성실하게 이런 거 절차 임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